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장중에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시장의 중심은 환율에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추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전망, 환율의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원화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원화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는 추종 세력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 환율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요 통화들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 자체가 저는 지금 시장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코틀랜드의 투표나 FOMC 회의가 일단락되면서 어떤 변수들은 조금 일단락되지 않았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환율 시장에서는 여전히 달러와 강세 이어지고 있고 이외 통화들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좀 더 엇갈리는 문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죠. 시장의 그 움직임이 뭐였냐면 장기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라도 FOMC의 기조가 확인되고 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시장의 흐름은 바뀔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이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다였는데 현재 지금 환율 시장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FOMC의 실제적인 기조 유지에도 달러는 강세였고요. 스코틀랜드의 재료에도 달러는 오히려 강세였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근 한 6년 내 최고치를 보이면서 랠리를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의 이런 강세에 단 하나라도 강세를 보인 통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파운드화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탄력이 강화되면서 반등을 해야 될, 가장 먼저 제자리를 찾아갔어야 될 파운드화가 여전히 약세를 마감을 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점을 내려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130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무너지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호주 달러의 약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통화들이 모두 약세였고요. 유로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저점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 지금 달러에 대비해서 일부 이머징 마켓 통화 정도만 강세를 보이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 6대 통화, 달러 거래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와 함께 거래되고 있는 6대 통화의 전반적인 흐름은 달러 대비해서 모두 최악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럽의 유동성 공급이 생각보다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예상은 줄어들었던 1조 유로를 다시 늘리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늘어나는 전체적인 자산이 LTRO 쪽인데 이번에 TLTRO의 예상치에 최하단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유입되었고요. 실제로 보시면 1차 LTRO를 거쳐서 8차까지 TLTRO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ABS와 12 매입을 통해서 나머지 1조 유로를 채우겠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ECB의 계획인데 1차 계획부터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다음 달에 진행된 2차부터 8차까지의 TLTRO에 과연 얼마만큼의 응찰액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차피 정책, 좀 전에 G20 재무장관이 모여 정책 공조라고 했는데 헛소리죠. 정책 공조는 무슨 정책 공조입니까? 이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유동성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유로와 지금 다른 쪽, 일본 쪽에서는 계속 유동성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공조는 없습니다. 예. 세금 같은 쪽에서는 정책 공조가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통화 정책 쪽에서의 공조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가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는 반등에 나서지 못했고요. 역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달러화 강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럼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당분간은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달러 인덱스에 맞서서 결제 통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와 유로화가 전혀 좀 강세를 보일 만한 여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미국 자체적으로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원유 수입 감소와 원유 생산 증가 그리고 앞으로 원유 수출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지금 마이너스 폭을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의 양대 투나, 양대 적자의 심화 자체가 그동안 달러 인덱스의 약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구조적으로도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강세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의 장기 지수를 살펴봤을 때도 현재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현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와 BOJ는 추가적으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시기에 미국은 오히려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 최소한 전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20 정도의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달러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5에서 100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의외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중국의 디플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G3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을 꼽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미국만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가고 있고 유럽과 중국의 디플레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들 국가의 디플레를 피해가기 위해서 달러 쪽으로 돈을 몰아갈 가능성. 그러니까 실물자산 쪽으로 도는 것이 인플레를 피해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일이지만 디플레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통화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통화 중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달러 쪽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달러의 구조적인 요인 자체도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 정책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달러 자체의 구조적인 요인 속에서도 달러 강세를 추가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환율 시장에서 참 녹록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엔저 현상에 따른 영향도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죠. 엔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엔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투기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주가 지수의 조정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들, 이것들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또 이 두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채권 발행이 가장 많았던 곳이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과 그다음에 이머징 채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레버리지가 많이 안 좋아진 두 가지 자산이 동시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달러 자산,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머징 국가의 해외 채권과 해외 은행 차입을 보시면 해외 역외은행 차입은 2007년도까지 급증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채권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외은행 차입도 늘고 있고, 역외은행이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해외은행들한테 차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채권, 해외에다 발행하는 채권들이 늘었기 때문에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레버리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진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런 위험 자산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엔화도 문제죠. 수출주들의 입장에서는 엔화의 최근의 비상업적 포지션,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공격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더 약세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수출주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뒤집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수출주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건 엔화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원화의 약세 속도보다 엔화 약세 속도가 더 빠르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으로 유입되었던 일부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캐머런 총리가 이제는 영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코틀랜드의 독립 과정에서 독립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죠. 네. 그렇다면 좀 전에 외신에서도 전해졌지만 카탈루냐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일단 시도만 해보면 뭔가 얻어낼 게 있다. 이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환율 시장 쪽에서는
시장에 별로 긍정적인 재료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스크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